직장 생활에 회의감과 불만이 찾아오고 다시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직장도 평생 직장이 아닌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생각해야 되는 과도기인 것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원인을 살펴보고 좀 더 생각하고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0, 30, 그리고 40에 직장 사춘기가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1. 비교에서 오는 일의 허무함. 직장 안에서 그리고 직장 밖에서 우리는 최근에 비교에 대한 자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잘하는데 왜 나만 자꾸 실수할까? TV에 나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인스타그램의 친구들은 다 잘 나가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쭈구리 인생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일할 맛도 안 나고 갑자기 자기 인생이 별로 재미없다고 느껴집니다.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서 내가 남과 같거나 잘해야 한다는 잘못된 기준에서 생깁니다. 또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나와 같다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사는 생활과 나의 일과 취미는 모두 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에만 행복과 만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설사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결국 뛰어넘었다 라고 생각해도 또 그때에 비교할 잘나 보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고 결국 그 과정은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닌 남의 만족을 자꾸 따라하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내 일에 만족하고 내 생활에 행복하다는 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꼭 비교하고 싶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매너리즘. 직장의 일이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겨워졌을 수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의 뜻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해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가끔 멍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재밌기도 하고 긴장하면서 일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게 매너리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그동안 일해왔던 방식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죠. 또 일 마치고 매일 회식하고 집에서 쉬고 하는 루트 말고 안 하던 요가를 해본다든지 흥미 있었던 분야의 책을 좀 읽는다든지 악기를 배워보고 하면서 직장 안에서의 업무와 삶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을 받고 일해왔지만 봉사활동은 남에게 내 시간과 노력을 주는 참된 공헌감을 느낄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3. 방향성 잘못 설정. 아쉽게도 처음부터 이 일이 나에게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직장 일의 시작이 아는 사람에게 이끌려 갔을 수도 있고 돈이나 회사 평판만 보고 아니면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무거나 했거나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빨리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나간 일은 절대 생각하지 맙시다. 아무 의미 없고 좌절감만 늘어서 지금의 시간을 좀 먹을 뿐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회사에서 많이 배웠던 거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미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리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딱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 들겠죠. 또 그냥 이 일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면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다른 이직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이나 자격증, 필요한 공부를 퇴근 후에 하는 겁니다. 큰 섬으로 떠나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불확실해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적응된 조그만한 섬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직할 용기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직할 준비를 시험 공부하듯이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직이 장밋빛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본 것은 죽기 직전에 평생 후회가 됩니다. 실패해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해봤던 일을 해본 후회보다 2.5배 아쉬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직하십시오.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용을 때려잡는 용기만 용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용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성인이 된 우리는 왜 아이들보다 용기가 없는 것일까요? 4.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음. 직장에서 돈 벌고 일하는 것 외에 삶의 의미가 딱히 없는 경우에도 직장에서 사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돈 벌고 일하는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삶에 특별한 재미가 없고 집, 회사,
회사, 집, 가는 것은 시간이고 월급은 월급이고 하는 상태입니다. 매너리즘과는 다르게 삶에 특별히 원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자람이 없는 평범하고 안정된 것이 우리가 바랬던 행복이지만 막상 인생이 너무 평탄해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나름의 인생에서 해보고 싶었던 취미나 여행 아니면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들로 삶을 채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이나 강좌를 통해서 요리나 악기, 주식, 행복, 연애 등으로 인생에 흥미있는 목표를 가지고 배우면서 살면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도 해야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인생이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시간이 가는 게 아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엔 저도 참 인생이 재미없고 지루했었거든요. 조그마한 목표라도 좋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회사 생활의 사춘기를 이겨낼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 사춘기는 이러한 4가지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고민해보고 하는 그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10년 뒤에는 그러한 직장의 사춘기가 지금의 나에겐 좋은 기회였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부디 실행으로 바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